안녕하세요. 사주 명리학에서 다들 한 번쯤 듣고 흠칫하셨을 그 이름, 바로 귀문관살입니다. 이름부터가 귀신이 드나드는 문이잖아요. 솔직히 좀 무섭죠? 그런데요, 오늘 이 분석 자료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산산조각 날 겁니다. 이 무시무시한 고대의 흉살이 사실은 현 시대에 딱 맞는 엄청난 정보 인터페이스라면 믿으시겠어요? 자, 패러다임을 확 뒤집어 볼 준비 되셨죠?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단호한 문장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. 귀문관살을 단순한 흉살로 규정하는 순간 해석은 이미 절반 실패다. 와, 정말 강력한 선언이죠? 수백 년 동안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적 쓰고 맘고생 하셨습니까?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문장을 시작으로 그 낡은 오해들을 완전히 박살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살펴볼 로드맵은 이렇습니다. 첫째, 이게 진짜 저주인지 아니면 특별한 안테나인지 그 정체를 파악하고요. 둘째,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비틀린 공명현상을 뜯어봅니다. 이어서 일상에서 나타나는 4가지 발현 유형을 쭉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이 엄청난 에너지를 내 마음대로 다루는 4단계 실전 매뉴얼까지 꽉꽉 채워서 가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1장, 저주인가 숨겨진 안테나인가 귀문의 재정의. 대체 이 귀문이 저주인지 아니면 나만의 숨겨진 안테나인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.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정보 중심의 시대, 흔히 보병궁 시대라고 하죠. 이 관점으로 보면 과거와 현대의 시선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. 옛날에는 이걸 통제 불가능한 잡귀의 침입으로 봤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구슬하고 부적을 썼겠죠. 근데 현대적 해석은 완전히 다릅니다. 이건 외부에서 악령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들은 도저히 감지할 수 없는 미세한 주파수를 잡아내는 내 안의 초고감도 심리 안테나라는 거예요. 단지 이 안테나 성능이 너무 무시무시하게 좋아서 정보가 과부하 걸릴 뿐인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퇴마사가 아닙니다. 이 주파수를 딱 맞추고 필터를 끼워 넣을 안테나 수리공인 셈이죠.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. 2장, 비틀린 공명의 메커니즘. 이제 진짜 본네트를 열고 이 안테나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유, 추고, 인미, 사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익숙한 이 육상의 지지 조합들, 오행으로 가만히 뜯어보면 참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.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시원하게 충돌하는 것도 아닌 아주 어중간한 결합이거든요. 비유하자면 두 개의 라디오 주파수가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서 지지직거리는 간섭 현상. 딱 그겁니다. 이 비틀린 공명 때문에 남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길 자극을 귀문을 가진 분들은 수십 수백 가지의 복잡한 의미로 쪼개고 해석하면서 끝없이 가지를 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. 이게 진짜 기가 막힌 포인트인데요. 이 비틀린 공명이 인간의 기본 인식 과정을 아예 거꾸로 뒤집어 버립니다. 보통은 현실의 팩트를 먼저 딱 보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잖아요. 그런데 이 귀문의식은 정반대예요. 외부 자극이 오기도 전에 이미 내면의 감정이나 이미지가 스탠바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걸 현실에 먼저 쫙 투사해버린 다음에야 의식적인 해석을 시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투명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짙은 감정이 잔뜩 덧칠해진 영화 스크린을 보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. 인간의 구바디 구조를 빌려오면 이게 왜 사람 진을 쏙 빼놓는지 아주 명확해집니다. 감정을 담당하는 아스트럴체랑 논리를 따지는 멘탈체가 아주 무한 루프에 빠져버려요. 감정이 올라오면 이게 왜 이러지? 끊임없이 분석하고 그 분석이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감정을 폭발시키거든요. 심지어 더 깊은 층위인 인과체, 즉 코절체랑 연결되면 상황에 전혀 안 맞는 강렬한 기시감이나 영적인 감각이 훅 치고 들어옵니다. 진짜 감당 안 되죠. 이런 압도적인 데이터 폭격에 필터가 없으면 안타깝게도 망상이나 강박으로 가는 겁니다. 하지만 필터를 제대로 장착한다면요? 그건 타인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소름 돋게 심오한 통찰력이 됩니다. 세 번째 파트, 3장 4가지 발현 유형입니다. 이 어마어마한 고출력 안테나가 우리 일상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? 나 주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. 첫 번째 유형, 바로 현실 부적응형입니다. 이분들은 내 안에서 울리는 직관적 확신이 너무너무 강해요.
그러다 보니까 사회의 보편적인 룰이나 남들이 주는 객관적인 피드백을 나도 모르게 그냥 튕겨내버리죠. 결국 오해를 사고 고립되기 십상입니다. 이분들에게 당장 필요한 건 어떤 신비로운 치유나 위로가 아니에요. 팍팍하더라도 엄격한 일상 루틴을 지키고 눈에 보이는 객관적 데이터들을 차곡차곡 학습해서 끊어져 버린 현실과의 좌표를 다시 단단하게 재건축하는 게 최우선입니다. 두 번째, 직관 과잉형입니다. 아마 여기서 뜨끔하시는 분들 진짜 많으실 텐데요. 누군가의 미세한 표정 변화, 살짝 떨리는 말투, 심지어 1초의 짧은 침묵, 이걸 전부 다 숨은 의도로 읽어내느라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한 분들입니다. 넘쳐나는 의미의 홍수 속에서 거의 허우적대고 계신 거죠. 남들은 와, 눈치 진짜 빠르다 할지 몰라도 정작 본인은 상처 안 받으려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자꾸 방어벽을 치고 거리를 두게 됩니다. 여러분, 있는 그대로의 날것인 관찰과 내가 불안해서 살을 붙인 해석, 이거 두 개를 칼같이 분리해내는 연습,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 자, 여기서 정말 주목하셔야 할 게 바로 이 세 번째, 예술 및 오컬트 적성형입니다. 우리가 안테나를 열심히 닫고 조율해서 도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종착역이 바로 여기거든요. 이분들은 내면의 그 깊고 날카로운 직관을 혼자 껴안고 끙끙대는 게 아닙니다. 예술, 타로, 심리상담, 글쓰기 같은 도구들을 10분 활용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해내죠. 이 요동치는 안테나 신호가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완벽한 재능 포트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. 마지막 네 번째, 극단적 투사형입니다. 여기서는 조금 진지하고 객관적인 주의가 필요해요. 내면의 가장 깊고 어두운 두려움이 의식의 오류와 찰떡같이 결합해버린 케이스거든요. 내 안의 공포를 바깥 세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해 라는 외부의 위협으로 완전히 착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피해망상에 빠진 채 억지로 증거를 모으는 아주 무서운 악순환에 갇히게 되죠. 사실 이 단계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고리를 끊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반드시 심리치료나 임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사주 전체의 에너지, 즉 신강하냐 신약하냐에 따라 이 민감성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할까요? 뿌리 깊은 나무처럼 중심이 꽉 잡힌 신강한 분들에게 이 안테나는 내가 아주 주도적으로 휘두를 수 있는 전설의 명검이 됩니다. 쏟아지는 신호에 끄떡없이 유용하게 통제하죠. 반면 중심이 좀 약해서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신약한 분들에게는 이 어마어마한 정보량에 속절없이 휘둘리다 결국 나 자신을 찌르는 무기가 돼버려요. 그래서 귀문의 에너지를 다루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면의 코어를 단단하게 벌크업하는 정체성 강화 훈련이 무조건 첫 번째 스텝입니다. 자, 이제 대망의 네 번째 파트입니다. 4장 4단계 사용자 매뉴얼, 주파수 정렬하는 법 바로 들어갈게요. 다들 제일 기다리셨을 실전 해결책입니다. 이 요동치는 주파수를 선명하게 튜닝해줄 4단계 로드맵인데요. 채널을 정제하고 현실의 닻을 꽉 내리고 상징을 학습한 뒤 세상에 내 역할을 부여하는 겁니다.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무서워서 귀문을 콱 닫아버리거나 억누르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이 열린 문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걸러낼 것인가, 나만의 최고급 필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. 1단계와 2단계를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? 우선 순수하게 느껴지는 것과 내가 불안해서 혼자 소설 쓰는 것, 이거 두 개를 강제로 뜯어말리는 연습부터 해야 됩니다. 명상하시면서 머릿속 생각들에 이건 팩트, 이건 감정 이렇게 꼬리표를 딱딱 붙이는 게 진짜 도움되고요. 그리고 2단계, 이게 핵심입니다. 이 붕 떠있는 강렬한 영적 에너지를 지극히 평범하고 물리적인 현실 일상에 꽁꽁 묶어둬야 해요. 제 시간에 자고 밥 챙겨 먹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청소, 요리, 흙 만지기 아니면 땀 뻘뻘 흘리는 빡센 운동, 이렇게 해서 머리로만 터질 듯 쏠려있던 기운을 발끝까지 쫙쫙 끌어내려야 합니다. 여러분의 땀 흘리는 육체만이 이 흔들리는 정신을 붙잡아줄 가장 무겁고 확실한 닻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. 그리고 진짜 방점을 찍어야 할 부분, 바로 4단계의 사회적 역할 부여하기입니다. 3단계에서 타로나 심리학 공부하고 꾸밀기 쓰면서 나만의 추상적인 상징들을 언어로 잘 번역했다면요. 그 다음엔 무조건 그걸 세상 밖으로 꺼내서 써먹어야 됩니다. 글을 쓰든 남들 고민 상담을 해주든 깊이 있는 연구를 하든 어떻게든 타인과 연결되는 출구를 뚫어주세요.
만약 이 출구가 막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그 찬란하고 날카로운 직관들이 갈 곳을 잃고 머릿속에서 고여 썩어가다가 결국 지독한 불안증으로 변질되고 맙니다. 본문에 제시된 에너지 정렬의 실제 명조 예시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. 이 추상적인 에너지들이 실제 한 사람의 삶에 어떻게 쫙 세팅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. 각 요소들이 엉뚱한 데서 헤매지 않고 올바른 채널을 딱 찾아서 정렬되는 순간, 이 사람의 남다른 직관은 혼자만의 신경증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에 엄청난 영감과 치유를 던져주는 거대한 지적 자산으로 폭발하게 됩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오늘 해설의 결론입니다. 귀문관살은요, 절대 여러분이 혼자 끙끙대며 짊어져야 할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.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미세한 진실들을 읽어내서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주라는 사회적 임무이자 아주 특별한 정보 접근 권한이요. 그동안 나를 그토록 괴롭혔던 예민함이 사실은 세상을 돕기 위해 날개 장착된 최고급 고출력 안테나였다는 사실. 자,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은 오늘 하루 그 특별한 안테나의 주파수를 어떤 멋진 채널에 맞춰보시겠습니까?